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본 적 있나요?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차 한 잔에 녹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나는 오래된 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렀고 정오 무렵이면 햇살이 마루를 비쳤다. 그때쯤이면 늘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확인하러 나갔다. 처음 그를 본 건 3월의 바람이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날이었다. 택배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는 밝은 주황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채 조심스레 상자를 내려놓고 있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물었다. 요즘 날씨 춥죠? 그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엔 장갑 없이 다니기엔 좀 힘드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잠깐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요?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냥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차였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성함이? 저는 강선우라고 합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이건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요. 선우 씨 전 오경이라고 해요. 이제 뭐 손자 부를 나이죠.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찻장을 열어 녹차 티백을 꺼냈다. 그날 선우는 차를 반쯤 남긴 채 갔다. 다음 주 또 택배가 왔다. 그는 이번엔 먼저 말했다. 녹차 말고 홍차도 좋아해요. 나도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오늘은 레몬 넣은 홍차로 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그는 문을 두드렸고 나는 차를 끓였다. 말은 점점 많아졌다. 내가 살던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딸을 안고 울던 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가끔은 말없이 차를 마시기만 했지만 그런 침묵마저도 따뜻했다. 어느 날 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의 사진 속 20살의 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저예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아니요. 미소는 그대로세요. 선우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고였다. 저 때 꿈이 있었어요. 시인이 되는 거요. 하지만 집안 형편, 결혼, 아이, 그런 게 다 순서를 바꿔버리더라고요. 나는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는 조용히, 정중히 말했다. 저는 궁금해요. 더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매번 차를 끓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생각했다. 첫 직장에서의 실수, 친구와의 절교,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읽고 있는지도 몰랐다. 선우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줬고 정리해줬다.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셨어요. 그 시절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시간을 다시 살아있게 했다. 4월이 되고 정원에 진달래가 피었다. 나는 조그마한 화분에 꽃을 담아 선우에게 건넸다. 이건 나처럼 늦게 피는 꽃이에요. 그래도 예쁘죠? 그는 그 화분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힘도요. 나는 순간 이 젊은 아이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내게 오는 건 단순한 예의나 배려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셨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한 줄씩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 그가 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를 두고 인사했던 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는 어차피 바쁠 테고 나도 그저 조용히 내 하루를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그가 왔다. 이번에는 책을 담은 작고 묵직한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내밀며 웃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책 주문이 많네요. 좋은 책이신가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작가예요.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요즘은 종이책이 좋더라고요. 휴대폰보다 눈이 편해서요. 그 순간 나는 잠깐 미소 지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만 보는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다. 다음 주에도 그는 왔다. 이번에는 택배가 아니었다. 잘못 배달된 물건을 다시 가지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 책 이야기 무슨 작가라고 하셨죠? 나는 순간 놀랐다.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5분쯤 책 이야기만 나눴다. 티백 하나 꺼내 차 한 잔이라도 권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마음을 조금 열기로 했다. 그가 상자를 들고 다시 왔을 때 나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말했다. 혹시 차 한 잔하고 갈래요? 홍차예요. 계피 넣은. 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이면 괜찮아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두 잔의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내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가 찻잔을 들고 향을 맡더니 말했다. 이 냄새, 뭔가 익숙해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맡았던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계피가 그런 힘이 있죠. 기억을 꺼내는 향기. 그날부터 그는 가끔 택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렀다. 항상 오래 머물진 않았다. 차 한 잔, 짧은 대화. 하지만 나에게는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다. 나는 조금씩 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살던 이야기,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의 두려움, 남편과의 조용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하루하루. 그는 잘 들어주었다. 눈을 마주치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조용히 웃었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나를 사람답게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너는 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게만 사니까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수 있다니 내 삶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나는 괜히 현관문 쪽을 자주 쳐다봤다. 차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 읽은 책의 구절을 메모해 두기도 했다. 그가 오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요즘 작문 수업 듣는데 선생님이 누군가의 삶을 글로 써보라고 하셔서.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녀는 매일 같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내린다. 그 차에는 시간의 향기와 조용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내 눈이 젖어들었다. 그는 나를 그녀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할머니도 고객님도 아닌 나는 느꼈다. 이 짧은 계절 속에서 무언가 깊은 연결이 생겼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민우는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다. 배달이 있는 날도 없는 날도 그는 항상 똑같은 말로 현관을 두드렸다. 차 한 잔 괜찮으세요? 나는 어느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찻잔을 꺼내는 버릇이 생겼다. 계피 향이 퍼지고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쯤이면 그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집에 오래전부터 머물던 사람처럼. 선생님,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갑작스런 민우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누가 마지막으로 내 꿈에 대해 물었던 게 언제였을까? 화가였어요.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그렸죠. 지금은 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제는 손도 잘 안 따라줘요. 그림 대신 말로, 기억으로, 마음으로 그리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릴 때 그린 그림이라도.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뭉클했다. 잊혀졌던 나를 다시 꺼내주는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거기에는 낡은 스케치북 몇 권 있었고 빛바랜 수채화와 연필선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민우가 오자 나는 박스를 꺼내놓았다. 부끄럽지만 약속했으니까. 그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의 손끝에서 내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열렸다. 이 그림 정말 좋아요. 색이
따뜻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나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택배와 함께 작은 액자 하나를 들고 왔다. 직접 만든 거예요. 선생님 그림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해서. 나는 놀라 웃었다. 그의 손에는 나의 수채화를 딱 맞게 담은 액자가 있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자 그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너 참 섬세하구나.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작은 걸 잘 보는 사람은 마음이 큰 거라고.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민우와의 시간은 단순한 배달과 차 한 잔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느 날 민우는 조금 늦게 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는 차를 내리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집에서 조금 힘들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어 말했다. 엄마랑 사이가 늘 어색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멀어진 기분이에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라는 존재는 때로는 가까워서 더 어렵지. 하지만 기다리는 존재이기도 해. 그냥 내가 잘 있냐는 말만 해도 그게 큰 위로가 될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선생님, 이 꽃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날도 아닌데?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감사해서요. 요즘은 여기 오는 시간이 제일 편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차를 따랐다. 꽃향기와 계피향이 섞여 방 안을 감쌌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더 많이 나눴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들이 생겨났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태윤의 질문에 나는 잠시 찻잔을 바라봤다. 인맥이 살짝 갈라진 늦가을 찻잎처럼 내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조용했다. 손끝이 떨리는 건 찻잔이 뜨거워서인지 아니면 지난 세월의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를 꺼낼 준비가 돼서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가장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찻잔을 살짝 내려놓았다.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주 깊이.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내 남편이 되지는 않았지요. 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놀라셨죠? 그 시절엔 이런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가족에게는요.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미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묻어둔 이름이었고 이제는 굳이 다시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나는 순간들 창밖을 바라보며 듣던 클래식, 손끝만 스치듯 닿았던 벚꽃잎, 첫눈 오던 날 눈에 파묻혀 웃던 기억들 모두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난 현실을 선택했죠. 좋은 남자였어요. 내 남편. 성실하고 다정했죠. 하지만 마음이 전부 거기로 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데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웃는 모습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았죠. 나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계절을 홀로 보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이 젊은 남자가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태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할머니가 용감하셔서 저도 마음이 열려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차를 마셨다. 매번 다른 향의 입차를 준비했고 나는 또 다른 조각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부모님의 이혼, 외동으로 자란 외로움, 첫 직장에서 느낀 인정, 그리고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떨림. 하루는 내가 그에게 물었다. 태윤 씨는요? 나한테만 이야기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태윤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전 그냥 듣는 게 좋아요.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를. 그게 저한테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했던 거다. 겨울이 다가오며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태유는 배달이 없는 날에도 종종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와 직접 가져온 찻잎을 우려 함께 마셨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할머니, 저 사실 얼마 전에 중요한 면접이 있었어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팀. 그래요. 결과는 어땠어요? 붙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나는 순간 기쁘면서도 아쉬웠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태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랑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가장 깊은 이야기였어요. 그가 출근하기 전 마지막 주말, 나는 특별한 찻잔을 준비했다. 내 딸이 일본 여행에서 사다 준 도자기 찻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찻잔이었다. 나는 진하게 우린 유자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차예요. 태유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전 언제든 다시 올게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누구보다 당신에게는. 그날 우리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 없는 작별이 가장 따뜻한 인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태윤이 떠난 후에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우렸다. 때론 혼자였고 때론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였지만 그와 나눈 이야기, 그 따뜻했던 말들, 그 눈빛은 아직 내 거실 한편에 살아있었다. 며칠 전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발신인 김태윤. 안에는 작은 차 상자와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가끔은 제가 보내는 이 차로 하루를 시작해주세요. 덕분에 저도 삶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늘 건강하시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차를 우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태윤 씨, 당신도 나의 인생 이야기 속 가장 따뜻한 장이었어요.